안녕하세요. 자리TV입니다. 우선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요르단과 2대2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며 팬들이 많은 아쉬움을 드러내는 상황 속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치의가 말을 꺼냈는데요. 이 말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오는 25일 오후 8시 30분 카타르에 위치한 알 자누브 스타디움에서 말레이시아와 아시안컵 2조 3차전을 치를 예정인데요. 현재 한국 국가대표팀은 조 2위, 상대팀인 말레이시아는 조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바레인전과 요르단전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교체술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 경기력에 좋은 영향을 끼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이 감독으로 부임한 후 대체적으로 에이스 역할을 맡은 선수들은 교체를 하지 않고 일명 혹사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아시안컵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골 결정력이 좋지 않은 조규성 선수를 빼고 곧 바로 오영규 선수를 투입하는 등 이런 점은 과감하게 교체하지만 다소 1차전 때 무거운 움직임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와 2차전에는 1차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이강인 선수를 계속 풀타임으로 기용하는 등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올려주기 위한 좋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 큰 무리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매우 많습니다. 조별리그에서 경기 감각을 살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만 곧 시작하게 될 토너먼트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의 목표는 당장의 조별리그 1승이 아닌 60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바라는데요. 우승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선 에이스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에이스한테만 의존해서도 안 되고 만약 에이스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그 경기에서 활약하지 못한다면 팀은 패배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당연한 생각도 들고요. 한국 선수들은 후보 명단의 선수들마저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요르단전 막판에 들어왔던 정우영 선수는 득점까지는 터트리진 못했지만 경기장 분위기를 바꿔주면서 한국이 유리한 흐름을 만들도록 경기를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신체적 부담이 커 몸이 무거워 보인다면 재빠르게 교체를 해야 하고 이강인 선수가 경고 누적의 위험이 있다면 대체자를 빠르게 교체하여 전술을 유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 또한 당연한데요. 클린스만의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팀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 또한 수비수인 입장에서 불가피한 파울을 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교체로 뺀다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과감한 교체를 해야 하는 결단력이 필요하고 괜히 풀타임을 소화하여 경기장에 남아있다. 경고를 받는다면 김민재 선수를 4강이나 결승 등 중요한 경기에서 투입할 수 없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안컵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데요. EPL 득점왕이며 현재 프리미어 리그 B클럽의 주장까지 달성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토트넘에 없어서 안 될 핵심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뒤 국가대표 스탯은 어마무시한데요. 현재 손흥민 선수의 클린스만 감독 아래 스탯은 6득점, 2어시, 유효 슈팅 13회, 공격 지역 패스 성공 168회로 모두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안 축구연맹 아시안컵에 참가 중인 축구 국가대표팀의 전담 주치의로 합류하는 고려대 안암병원 장기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근육 부상이나 관절 통증 등을 안고 산다. 소속팀뿐 아니라 대표팀에서도 견제를 가장 많이 받는데 안쓰러울 때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 현지 팬들은 각자 걱정의 마음을 보냈는데요. 소니 제발 부상 없이 와서 토트넘을 이끌어줘. 손흥민은 굳이 조별리그까지 뛸 필요 없이 토너먼트에서 활약을 하게 놔둬. 한국과 바레인의 경기를 지켜봤어. 바레인 놈들은 거의 우리의 캡틴을 담그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던데 차라리 옐로카드를 하나 더 받고 앞으로 경기를 하나 더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라는 손흥민 선수가 자국의 승리를 견인하길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다치지 않길 바라는 걱정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은 손흥민 선수에게 통산 4번째 아시안컵인데요. 현재 아시안컵 국가대표 선수들 중 최다 출전입니다. 2011년 카타르 대회 때 막내로 첫 발을 내디뎠던 손흥민 선수는 2015년 호주 대회, 2019년 아랍에미리트까지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주축으로 활약하며 대회를 치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있는 대한민국은 항상 아쉽게 아시안컵 우승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아시안컵 우승은 1960년, 즉 64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고, 손흥민 선수가 참가한 지난 3번의 대회에서도 2011년에는 승부차기 끝에 준결승에서 일본에게 패배했고, 2015년에는 호주의 결승 무대에서 손흥민 선수가 극장 동점골을 만들었지만 연장 시간에 역전골을 내어주며 아쉽게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에는 카타르에게 8강에서 막을 수 없는 상대의 중거리 슛에 실점을 내주며 8강에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이번 아시안컵이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아시안컵이 될 거라는 의견도 매우 많습니다. 사실 이번 요르단전 선제골로 이번 아시안컵 대회 50번째 골의 주인공이 된 손흥민 선수인데요.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에겐 팀 승리가 우선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말하기에 골 넣은 건 특별하겠지만 이기지 못해서 나는 특별하지 않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라며 당장 자신의 골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닌 팀과 나라를 위한 미래를 바라보는 멋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선수의 간절함은 경기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훈련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일단 훈련장의 일명 분위기 메이커라고 불리는데요. 몸을 풀 때 큰 소리로 리액션을 하며 선수들과 긴장을 풀다가도 훈련에 들어가면 웃음기가 싹 가신 표정으로 훈련에 집중하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는 클린스만 감독과도 주장으로서 긴밀하게 소통하는데 훈련 전 항상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종종 눈에 띄기도 합니다. 한국은 2조 1위로 토너먼트 진출 시 D조 2위가 유력한 일본을 만나게 됩니다. 2위가 된다면 F조 2연승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모두가 경우의 수에 집중해 이야기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신경 쓰지 않는 눈치로 보입니다. 이어서 손흥민 선수는 이 대회에서 우승하려면 누굴 만나든 큰 문제는 아니다. 어떤 팀이든 싸워야 한다. 아시안컵에서 쉬운 경기는 없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픔을 겪을 수 있다. 오늘이 그 예시다. 선수로서 많은 걸 배운 경기다. 조별리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다행이다. 더 강해져야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멋진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강한 멘탈만큼이나 성숙한 마인드를 장착한 손흥민의 네 번째 아시안컵. 누구보다 간절함을 표출하는 손흥민 선수처럼 모든 선수가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하게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부디 우승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